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증상이 제일 불편하고 힘들까요? 통증.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제일 견디기 힘드는 게 통증이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픈 것만 할까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내가 고통받는 게 제일 힘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게 중하건 가볍건 그 이제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다른 증상도 여러 가지 많이 뭐 불면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손발 저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이제 증상들이 불편하게 많지만, 특히 통증 증상도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통증 증상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어디 아프다고 많이들 하실까요? 예,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럼 제가 정리를 하죠. 요통 많죠. 예, 요통 환자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깨나 이렇게 팔 아픈 겸비통, 그 다음에 또 무릎, 그죠? 다리, 이런 이제 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제 허리 아픈 요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통이라고 하면 보통들 생각에 허리가 어떻게 나쁜가 보다,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꼭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경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반드시 허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동의보감에 보면요, 10종 요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요통의 원인을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뭐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다고 하더라도 우선 제일 이제 요통이 생길 수 있는 흔한 게 뭐가 있냐면 다쳤을 때죠.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넘어졌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를 뭐 삐끗할 수도 있고, 또는 다칠 때는 이제 어혈 같은 게 생긴다, 이렇게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혈이 생겨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허리는 콩팥이 다 주관을 한다, 이렇게 봐요. 신기능.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이 약할 때에도, 콩팥 이 기능이 약할 때에도 이제 요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음식 같은 것을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이래도 요통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찬 기운에 이제 손상이 되거나 또는 습한 기운에 많이 닿아도 요통이 올 수 있어요. 찬바닥에 많이 앉아도 요통이 와요. 그래서 이제 찬데 앉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습한 곳에 이렇게 이제 오래 앉아 있어도 요통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예민한 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래도 요통이 와요. 그런 거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예민한 분들 이제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기요통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도 근육이 이렇게 긴장이 되면서 이제 요통이 올 수가 있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요통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요새 뭐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여자분들 자궁을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궁은 여자분들이 그 임신과 출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자리예요, 자궁은. 그러니까 자궁이 아기 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이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앞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니까 허리가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 수술하신 분도 요통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허리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또 제왕절개들 많이 하시거든요. 배에 이렇게 이제 절개를 하면요, 상처가 아무리 잘 아물어도 허리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리 다리가 약해지면서 요통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요통의 원인을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양방적으로는 허리 아프다 그러면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디스크로 갈 수도 있고 협착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요새 보면은 자세가 바르지 못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척추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척추가 삐뚤어졌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요통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몸이 안 좋아지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요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항상 생활을 할 때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뼈를 튼튼하게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뼈가 이제 원래는 튼튼하게 타고났는데 자기가 자신 있는 거는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거운 물건이 하나 있을 때 뼈가 튼튼한 분들은 누구 안 불러요. 자기가 들어요. 약하게 타고난 분들은요. 우리 골골 80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약한 분들은 미리 아껴요, 몸을. 그래서 뭐 요만한 게 있어도 자기가 안 들고 누구 불러요. 같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허리를 잘 안 다쳐요. 그런데 이제 튼튼하게 타고난 분들은 머릿속에 항상 본인이 건강하다라는 게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귀찮은데 내가 들고 이러다가 이제 허리 다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몸을 쓰다 보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 뼈골 빠지게 일한다는 말 아시죠? 우리 뼈 속에는 골수가 차 있어요. 뼈에는. 또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저기 뭐 진이 빠진다. 그렇죠? 이 진이 빠진다는 얘기는 뼈 속에 골수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하실 때는 저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너무 무리하게 이제 쓰시다 보면은 뼈 속에 있는 그 기름이 빠지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골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당히 채워주면서 쓰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너무 무리하게 쓰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이제 쓰다 보면 그 뼈의 골수가 빠지고 진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골다공증, 골밀도가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통의 원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다.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 하면 그분이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아주 이렇게 뼈가 튼튼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역시나 그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셨죠. 그렇게 튼튼한 분은 이상하게 다치기도 잘 다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분은 30대 때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이제 미처 내리기 전에 버스가 출발을 해가지고 떨어지셨대요. 버스에서.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이제 그렇게 나셨고 그래서 그걸 치료를 막 하시는데도 이제 후유증이 남아서 결국은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왔어요. 그분이.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분은 또 워낙 부지런하셔서 몸이 아파도 계속 이제 자기 할 집안일은 꼭꼭 해야지 마음이 편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무슨 일이 있어도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분들 계세요. 이분도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그 또 이제 뭐가 있었냐 하면 계단에서 이렇게 떨어져 갖고 또 머리를 다친 적도 있고 또 근종이 생겨서 자궁 수술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허리가 나빠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뼈가 아주 튼튼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뼈골 빠지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 요추 협착증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뭐 수술도 하시고 또 병원에 치료도 하시고 이러다가 안 돼서 이제 오신 분인데 그 저한테 진찰 받을 당시에도 간에도 혹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고 그럼 그것만 딱 볼 때에도 제가 이제 진맥을 안 해도 벌써 이분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몸에 그런 덩어리가 생기는 거는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뭉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형체를 이루는 그런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종 생기지, 간에 혹이 있지, 대장 용종 있지 그것만 봐도 이분은 마음고생도 상당히 하고 사셨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몸과 마음을 너무 쓰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 치료를 해드릴 때에도 그냥 그 허리를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흩어주고 또 뼈를 튼튼하게 채워주고 이제 이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증상이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그 어지럼증이라든가 눈이 침침하고 뻑뻑하고 이런 증상까지 좋아지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안구건조증도 요새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것도 자꾸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눈에 인공 눈물 넣어준다? 그걸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진액을 자꾸 채워주고 뼈에 이제 골수를 채워주는 이런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그분이 건강해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통 같은 거는 우리가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이지만 그 근본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요통이 생겼는지 요거를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증상이 또 아까 저기 불편하다고 이제 말씀 나왔는데 변비통 있죠.
네. 변비통은 보면 이분들도 이제 어깨가 아프고 이렇게 팔이 이제 아프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몸을 많이 쓰신 분들에 속하기는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등이 아픈 분 계세요? 등이 빠개지는 듯이 아픈 등 아픈 분들 계시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무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도 노동 수준으로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항상 사실은 그걸 가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중용이 제일 어려워요. 지나치거나 넘치는 거를 다 적당하게 해서 이제 중용을 찾기가 힘드는데 등이 빠개지게 아프다든지 또는 이제 이 견갑골 있죠. 그 어깨축지라고 하잖아요. 여기 뼈. 그 부분이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은 다 내가 가진 체력보다 넘쳐서 쓰고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고의 소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그러니까 너무 과로를 하고 사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팔이 아파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 힘들거나 이런 분들 있고 또 목이나 어깨가 이제 단단하게 굳어서 뭉치는 것 같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대개 보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런 분들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뭐든지 대충 못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전에 그 60세 초반인 그런 이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출산을 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 못하셨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산후조리는 애기 여기야 다 이제 지난 그런 연세시지만 예. 산후조리를 못하면 나중에 중년 넘어가서 폐경 이후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은데 특히 이제 한 7, 8년 전부터 더 몸이 안 좋아지셨다 그랬고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무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어깨하고 이제 목 있는 데가 너무 굳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로봇 같대요. 이렇게 고개 맘대로 돌리지 않고 조금만 힘들어도 이제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자꾸 아파서 깨시고 그래서 이쪽이 많이 굳어 있고 그분도 이제 역시나 자궁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아까 제가 이제 스트레스 잘 받는 분들은 덩어리가 잘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그것도 수술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은 또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뭐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완벽한 거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자가요. 여자같이 생긴 분들은 병이 잘 안 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병이 와도 가볍게 와요. 근데 여자가 남자같이 생긴 분들, 예, 저도 이제 속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욕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일 욕심, 또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하려는 이런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쌓이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병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와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자, 남자 같은 여자, 남자, 여자 같은 남자 네 가지로. 그럼 이제 보통들 와서 자기 체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그분들 생각에는 사상을 보통 얘기를 해요. 태음, 태양, 뭐 소음, 소양. 근데 이제 그쪽으로 봐도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부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할 때 훨씬 치료가 이제 효과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제가 같은 얘기를 늘 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병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받고 화가 잘 쌓이고 그래서 화병도요. 여자같이 이렇게 생긴 분들은 화병 잘 안 나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자는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하면서 이쁘게 이렇게 집 가꿔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병이 와요. 그러나 이렇게 뭔가 밖에 나가서도 막 활동하고 싶고 집에서 있으면 병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막 이제 자기 할 일을 하고 살아야 사는 것 같이 산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좀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러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새는 그게 좋죠. 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장점만 갖고 태어났거나 단점만 갖고 태어났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만 단점이 흠이 뭐냐를 찾아서 이제 이 흠이 우리 몸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이 흠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먹는 것도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력이 자꾸 딸려지니까. 뭐 여자들이 폐경이 됐다. 이것도 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분의 그 이제 불편한 증상이 어떤 흠에 의해서 생겼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이제 한의사들이 할 일이고, 그걸 보완해 드리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변비통 얘기하다 이상한 데로 약이 갔는데, 사실은 그 변비통을 많이 앓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속해요. 예, 뭐든지 완벽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있죠. 누가 옆에서 이렇게 그 신호 안 지키고 건너가면 그냥 뭐 지나가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우 왜 안 지키지? 그거 신경 쓰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변비통 잘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비통도 대개는 여성들한테 많이 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민감하신 분들,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제가 오늘은 이제 3가지 통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릎 관절 이제 불편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이제 대개 뭐 하체 쪽으로 불편한 경우도 많지만 무릎이 특히 이제 불편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무릎 증상은 대개 요 봄철에 이제 많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계절적으로.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무릎이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지만, 다리에 이제 힘이 빠져서 뭐 걸음을 못 걷거나 이제 아프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는 특징적으로 저 무릎 관절이 붓거나 이제 이렇게 뭐 화끈화끈 열이 나거나, 그래서 대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퇴행성 관절이다, 또는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은 말 그대로 너무 써서 이제 닳아진 거죠. 연골이 다 닳아지기도 하고, 그죠? 또는 이제 우리 그 관절에는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윤활액이 차 있어요. 근데 너무 움직이면 이게 이제 다 말라버리니까 뻐덕뻐덕하고 소리도 나거나 뚝뚝, 아니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소리가 더 크게 나고, 또 몸이 좀 좋아지면 소리가 줄어들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액을 채워줘야 돼요. 이제 요새 보통 뭐 연골 인공 관절 넣어주거나 연골 이렇게 해주는 뭐 주사를 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은 이제 너무 써서 이게 마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류마티스인 경우에는 이제 붓거나 열이 나면서 통증이 아주 심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쪽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제 열감을 많이 느끼고 붓고 아프고 이런 게 심한지, 또는 그냥 은근히 아프면서 소리도 나고 이러는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해주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렇게 다리가 자꾸 말라가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육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근위축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이 없고 그러다가 그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다리가 막 가늘어지면서 이제 근육이 다 빠지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앉아서 생활을 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뼈를 단단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 뻔하죠.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을지.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는 게 이제 이미 의미가 없고,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자꾸 보혈을 해서 이제 이 근육이 생기도록 해주고, 우리 몸은요, 이제 동의보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피는 다리에 피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걸을 수가 있고, 눈도 피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볼 수가 있고, 또 코도 역시 충분히 공급이 돼야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도 피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물건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혈을 하고, 그다음에 뼈를 이제 보완하고 이런 약을 이제 써드렸는데, 그렇게 평생을 너무 지나치게 쓰신 분들은 사실은 채워넣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독에 물이 다 바닥이 보일 때까지 썼으면 거기를 채워넣는데 얼마나 많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쓰실 때에도 조금씩 아끼면서 사는 연습은 필요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많이 그거 좀 마음을 두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 기계 부품처럼 바꿔가면서 산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타고난 거를 그대로 잘 보존을 해서
죽을 때까지 살살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40이 넘고 폐경이 가까워진다, 폐경이 지났다 그러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번 탁 깨지고 나면 다시 보관 힘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잘해서 붙인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특히 그런 거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또 한 분은 하혈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하혈도 많이, 아기 낳을 때 하혈도 많이 하셨지만 또 이제 시댁 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시누이, 시동생 다 출가시키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손들 다 출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50대 후반이 됐어요. 근데 자기 몸은 너무 쇠약해져 있죠. 그러면 그거 뭐 누가 대신 해주겠어요? 가족들은 그냥 옆에서 안타깝고 이런 거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통증 질환도 그냥 단순히 통증만 먹게 해주는 진통제, 그게 치료가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진통제예요. 통증만 먹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요통이라든지 뭐 변비통이라든지 또는 이런 무릎의 통증, 관절염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그 염증에 염이 있어서 관절염은 아닌 거예요. 아프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거는 아픈 거는 결과물이고 이 원인은 뭐가 될지 요걸 잘 찾아서 흠을 보완해 주는 그런 치료가 이제 진정한 효과적인 치료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가 왔을 땐 분명히 그분이 일정 부분 잘못 살아오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태어난 거는 어떻게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몸에 쌓인 습을 벗어내기 힘들죠. 습관,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데 그 습관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꾸 이제 노력을 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치료를 해드리더라도 그게 더 환상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병이 나기 이전에 우리 몸, 한의학은 원래 치미병하는 학문이에요. 병이 나기 이전에 조절하는 게 한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병이 난 다음에도 치료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원래는 병이 나기 이전에 몸 상태를 조절을 해서 병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한의학이고, 또 한의학은 바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한의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병이 나신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하고 본인의 생활이 어떻게 잘못돼 있어서 이런 병이 왔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같이 노력을 하시면 이제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생을 이제 영위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통증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의학적으로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불편하실 때 이제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서로 얘기를 나누도록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 누구 계세요? 아, 네, 여기 계신 분이요. 네. 저는 허리 어깨가 좀 결리고요. 네, 여기가 네. 아파요. 같이 통증이 네. 오거든요. 네. 왜 그런지 원인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아, 오래되셨네요. 예.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우선 맥을 네. 또 먼저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여기가 이것도 많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와 오래됐어요. 있네요. 예.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온 데가 있으세요? 지금 발 요 그렇죠. 끝에가 약간 튀어나오고 네, 있는데요. 예, 왼손 보시고요. 아, 이분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특징적으로 여기에 혹처럼 손목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돋아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생겼냐 하면 그 이제 담음이라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걸 담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담음이 뭉쳐서 덩어리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제 통증은 있지 않으실 거고 그냥 몸이 아주 안 좋으면 약간 여기 불편하거나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또 컨디션이 좋으면 약간 줄어들었다가 또 안 좋으면 커졌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아까 저기 불편하신 거 말씀하신 건 이쪽 어깨하고 팔꿈치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분도 저기 몸을 많이 쓰신 편에 속해요. 예. 그래서 오른손잡이시잖아요. 예, 오른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많이 써서 여기 팔꿈치까지 아파지신 것도 있지만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담음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담음이. 그래서 이렇게 담음이 많이 쌓여 있으면 관절이 있는데 때가 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이쪽 어깨 관절 많이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도 또 물론 이제 불편해지실 수도 있지만 특히 이쪽을 많이 쓰시니까 오른쪽으로 더 많이 증상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맥을 보면 이분도 그 이제 몸에 그런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담음이 생기는 분들 대개 보면 굉장히 민감하셔서 뭔가 이렇게 쌓이기 쉬운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쌓이면 덩어리를 만들어 주는데 특히 이제 좀 잡수는 거 좋아하시죠? 예. 예. 과식하시면 안 돼요, 이분이. 그러니까 뭘 입에서는 잘 땡겨서 잡수시는데 그걸 내 걸로 잘 만들어서 소화시키고 찌꺼기 내보내고 영양분 뺏어 쓰고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땡겨서 잘 잡수시는데 때로는 이게 자꾸 찌꺼기가 몸에 쌓이는 성향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담음을 잘 만들 수가 있고 이 담음의 증상은 이렇게 어깨 아픈 걸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가끔 가다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놀란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맥을 보면 이제 그런 증상도 있고요. 이분도 몸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예. 찌뿌듯하고 지금도 살짝 몸살기가 있는 그런 맥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감기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몸살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몸이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눕기 좋아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맥을 보면 아, 이분은 이런 생활 습관이 있으시겠다.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담음이라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머리가 띵하고 목 뒤가 이렇게 뻐근하면서 이렇게 살짝 핑 돌거나 이런 것도 오고 속도 울렁울렁 미식미식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들은 잘 잡수시면 난 소화기는 튼튼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튼튼한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잡수시긴 하죠.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소화기는 튼튼하지 않은데 많이 잡수신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의 맥을 봤을 때에는 그 이쪽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냥 변비통으로 치료하면 통증으로만 치료하면 안 돼요. 이걸 치료할 때는 물론 이제 침 치료 같은 거 하면 금방 통증은 없어지실 수 있고 또 물리치료 해봐야 별로 제가 볼 때는 효과 없을 거예요. 근본적인 건 뭐냐 담음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오래되셨다고 했거든요. 이 담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떡 생기는 게 아니고 서서히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손목에 담괴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몸의 곳곳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목욕하실 때 어디 또 있나 찾아보세요. 근데 이거는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자체를 수술할 게 아니고 몸의 담음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활하실 때 음식도 항상 조금씩 덜 잡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입에서는 당겨도.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음식을 담백하게 잡수시도록 하고 기름진 거 피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익힌 거를 다 드시는 게 좋죠. 날 음식 이런 거 피하시고 요새 아주 신선한 게 좋다 그래갖고 막 샐러드 날 걸로 이만큼씩 잡숫고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 야채는 익히지 않은 건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먹거나 오래 먹으면 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생활상 그런 거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누구? 아, 예, 여기 계시는 분. 예. 네, 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쪽으로만 전부 아프거든요. 네. 통증도 있고 좀 네. 저리기도 하고 하혈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전 선생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그러세요? 싶었어요. 그럼 하혈을 어떨 때 주로 하세요? 생리 때 양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거나 그러면 한 그러세요? 30일, 40일 이렇게 아,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셨어요? 50대 아, 중반. 폐경 되셨죠? 네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하혈 있은 게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오래 되셨어요? 한 주기적으로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요. 네. 예. 그러면 일단 네. 맥을 좀 먼저 네, 봐드릴게요.
네. 예, 왼손 보시고요. 예, 그러시네요. 그 하혈되는 양이 많으세요? 아주 제일 네, 엄청 그러세요. 많아요. 생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요, 그보다 훨씬 많. 아,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오른쪽으로만 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고요. 오른쪽 눈도 지금 안 좋아서 네, 네.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그게 참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네. 그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우선은요. 하혈이 멎어야 돼요. 이제 오른쪽으로 불편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뭔가 여자분들이 피가 충분해야지 건강하거든요. 여자는 피가 네. 충분해야 되고 남자는 기가 충분해야 되고 이렇게 달라요. 네. 근데 거기에서 자꾸 피를 덜어낸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거니까 몸이 네. 허해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맥을 보니까 그렇게 그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이 튼튼한 분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잡숫고 소화를 시켜서 피를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잘 못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감정의 기복도 좀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하혈되는 상황이 물론 그 이제 체력이 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요인이 플러스되냐 하면 신경 쓰시는 게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운이 딸리거나 신경 쓰거나 이러면은 이제 하혈을 하는데 뭔가 밑으로 이렇게 자꾸 쳐져 나온다는 얘기는 위로 끌어올려주는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혈이 되더라도 어떤 원인으로 하혈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기가 자꾸 부족해져서 내 거를 이렇게 간직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혈을 하시더라도 보기를 해줘야 돼요. 기를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뭐든지 음식을 잘 잡수시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비장 기능이 허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드실 텐데 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기 아주 힘들어요. 맥을 보니까 비장이 허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좀 괜찮아지고 머리도 오후부터 그렇죠. 활동하기가 조금 괜찮아지세요. 편해요. 시동이 늦게 걸리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원래는 아침이 되면 눈이 딱 떠지고 양기가 쫙 오르면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해가 뜨고 이렇게 아침이 돼도 끌어올리기가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생각이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소화 기능이 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잡수셔도 영양분을 잘 빼서 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굉장히 이제 힘드시는 거고 눈이 피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족하니까 일로 잘 못 보내주죠. 근데 특히 특징적으로 오른쪽이 불편하시다. 이제 뭐 증상이 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기가 많이 부족해지시는 거예요. 보통은 피를 많이 쏟고 그러면 왼쪽으로 증상이 많이 오기가 쉬워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모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기가 많이 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지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눈도 시력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와요. 머리가 뭐 저리거나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손발도 이제 이렇게 저리거나 4살 같지 않은 이제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빨리 그 하혈하는 거를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뭐 한 30일, 40일 이렇게 지속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몸이 이렇게 형체가 무너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거는 늙는다는 거는 늙는다. 이거는 혈이 쇠약해지는 걸로 보거든요. 피를 잘 만들어서 곳곳을 이렇게 보내줘야 아이들 보면 어때요? 피부가 윤택하고 탱탱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생겨요. 그거는 피를 충분히 만들어서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이 때는 아주 이제 이렇게 막 충분히 보내주니까 형체가 아주 이렇게 탄탄해지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형체를 잘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형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점점 더 이제 이렇게 그 근육이 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머리로 맑은 기운 못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좀 꼭 해보시는 게 좋고 이건 그냥 안과에서 치료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피가 우선은 안 나오게 하고 공급을 해주고 그럼 뇌졸중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올 수도 있죠.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풍이 올 때에도 피가 일로 이제 너무 넘쳐서 출혈이 되는 경우 있고 또 이제 핏줄이 막힐 수도 있고 이분은 허혈 상태가 되거든요. 공급이 안 되니까 뇌일혈이라고 하죠.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아, 네네 여기 계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네. 밤에 잘 때나 아침이나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쪽이 아프다가 또 네. 조금 전에는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왔다 요로, 갔다. 예,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네. 좀 그리고 좀 이렇게 좀 기복도 심한 것 같고 네.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되나요? 저 같은 통증이 경우는 심하세요? 아니 어떠세요? 막 심한 거는 심하지 아닌데 신경 쓰일 만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해요. 예, 그냥 좀 그러세요? 이렇게 뭐라 해야지 좀 애매하게 네, 네. 그게 주로 시간이 언제 나타나는 시간이 있으세요? 하루 중에? 그러니까 하루 중에 이제 잠잘 때나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저기 자다가 깼을 때 아, 조금 그러세요? 불편하다 이러면은 네. 여기로 간 것 같긴데 또 이쪽으로 또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러세요? 예. 좀 이상한 것 같아 제 몸이 좀 그러세요. 오래 되셨어요? 그러신 지가? 아니요 얼마 안 된 것 아, 같아요. 오래 안 예, 되셨- 예, 몸이 좀 안 좋을 그러면 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맥을 좀 봐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주로 그게 그러니까 뭐 한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안 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이분은 맥을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기복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감정의 기복도 좀 많으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렇게 그 한쪽으로만 아픈 거는 뭐 기가 부족할지 혈이 부족할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풍의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풍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변화가 심하고 이거는 이제 풍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증상이 심하지는 않고 살짝 신경 쓰일 만하게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분이 기가 잘 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경을 조금 쓰셨거나 과로를 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체력이 딸릴 때는 조금 더 그게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좀 편안한 날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뭐 지나가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원래 선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체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생각이 이렇게 자꾸 틀에 박히는 쪽으로 가기 쉬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크게 병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 없지만 기가 잘 돌도록 한번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셔도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편안하게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과로는 좀 안 하시도록 하고 좀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기가 이제 이렇게 울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제 지금도 맥을 보면요. 이분도 이렇게 스트레스 잘 받으시면서 어깨, 목 뒤 뒤쪽도 편안하지가 않으시고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딱 심하게 아프다 이건 아닌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편안하질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래서 이거 안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가 잘 돌아가게 해주셔야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칩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또 약을 좀 드시면서 조절하시는 게 이제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요. 예. 저는 무릎이 좀 아프거든요. 네, 근데 네.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네.
기지개를 하고 이제 네. 일어나려고 하면 요 장단지에 아, 좀 쥐가 이렇게, 나요? 예, 쥐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뭉쳐요 근육이? 예, 예, 근육이 뭉쳐가지고 네, 네.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어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무릎이 뭐 붓거나 그러진 예, 않으시고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아프신 거예요. 예, 무릎이. 네네.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맥을 좀 먼저 볼게요. 이분도 가슴이 좀 답답하시거나 이렇게 좀 한숨 좀 쉬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예. 예, 왼손 보시고요. 마음을 참 많이 쓰고 사시는 편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맥을 보니까 이분도 맥이 상당히 긴장이 된 맥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릎이나 이런 종아리 이런 데 잘 뭉치는 거는 역시나 그 간 기능이 편안하지 않아서 우리 몸에는 간은 간주군 한다 그래서 간이 편안하면 근육도 편안해요. 아. 그런데 이제 긴장이 돼 있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이 잘 뭉치듯이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 제가 아까 맥 보면서 마음을 많이 쓰고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거를 좀 가볍게 해주셔서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선은 여기 화가 쌓인 걸 흩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래 위로 소통이 잘 되시면서 다리 쪽으로도 이제 기혈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니까 다리가 편안해지고 뭉치지 않고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통증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저 생활상 조심하셔서 우리 몸을 살살 아끼면서 사시는 그런 이제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